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배터리가 부족하고요. 2030년 정도가 되면 배터리 회사는 5개만 남을 거라고 봐요. NCM으로도 충분히 저가 차량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LFP도 사실은 한국 거를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즘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가 현재 많이 부족하고 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쪽 시장에 진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증설 계획들이라든가 전체를 따져보면은 이건 나중에 이거 공급 과잉 문제 나오는 거 아니야? 2025년 정도에. 네, 이런 또 뭐 데이터들도 나오고 있고 하니까 좀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예, 그 2025년 되면은 공급 과잉입니다. 아, 공급 과잉 중국 맞다. 시장이. 아, 중국 시장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이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세 개 시장이에요. 중국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그래서 각각의 시장을 다르게 봐야 되고요. 사실은 뭐 25년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중국은 공급 과잉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중국의 배터리 시장의 광란의 질주가 끝났다.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그 LFP 배터리에 주로 들어가는 탄산 리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막 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비해 갖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배터리가 부족하고요. 앞으로 25년까지 가더라도 여전히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다 스케줄에 따라 갖고 움직이는 거라서 너무나 뭐 수요 공급이 빤하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토탈 해갖고 이제 25년 되면은 공급보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할 수 없다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그건 중국 내부의 문제지 미국과 유럽은 아직 그 공급 과잉 상황을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 물건이 나오려면 계약은 지금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돼 있는 계약은 우리가 다 아니까. 네. 하긴 뭐 그래서 그 중국의 6위 정도 되는 음극재 업체인가요? 뭐 파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을 중단했다. 뭐 이런 뉴스 어제 저도 좀 봤는데. 근데 그렇게 올해부터 또 중국의 전기차 시장 보조금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차 이 관련된 전기차 업체, 배터리 업체나 아니면은 전기차 업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근데 미국은 어려우니 이제 유럽을 어떻게든 공략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한편에서는 하여튼 현대차, 기아하고의 경쟁이 좀 격화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거든요. 기운인 것 같습니다. 예, 기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법안 때문에 법안이 문제가 아니고 중국 차가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아, 차 완성차 자체가 차가 그렇게 쉬운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뭐 비아디 이런 데들이 이제 중국 뭐 전기차 굴기 이렇게 갖고 뭐 중국 안에서만 사실 많이 팔지 해외로 나가서는 별로 팔리는 대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싫어하는 모 대형 프로에서 만들어낸 사실은 가짜 뉴스가 계속 이제 확장 재생산되고 있는 그런 거고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은 중국산 전기차가 팔리는 거는 대개가 이제 테슬라 차량,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 차가 유럽에 수출되는 물량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이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전기차, 그 다음에 뭐 BMW나 그 다음에 벤츠, 그 다음에 이제 볼보 이런 쪽 이제 자동차가 메이커는 다 그 메이커인데 만들기는 중국에서 만든 게 유럽에 수출되고 뭐 이런 거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수출은 하긴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잘 없고요. 유럽에서도 좀 변방에 있는 나라들 이제 상대적으로 이 뭐랄까 이제 안전 규정 그러니까 형식 승인 이제 과정을 거쳐야 차를 팔 수가 있는데 형식 승인 과정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까다로운 국가 그런 데 위주로만 사실 팔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도 뭐 비아디 들어오면은 이제 한국 전기차 시장 끝장이다. 비아디 차량이 얼마나 좋고 가격이 싼지 아냐 하는 얘기를 제가 1년 넘도록 진짜 귀에 딱가리가 한 게 들었는데 딱가리가 뭐예요? 딱지? 딱지. 딱지가 안게 들었는데 사실은 BYD 차가 아직도 형식 승인은 국내에서 통과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뭐 어떤 기술적인 문제, 그게 어떤 의미죠? 그게 형식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이제 차량의 성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예, 예.
BYD 차는 중국에서 불이 나는 차거든요. 테스트해 보면 불 나겠죠. 그 형식 승인 통과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제 보면은 테슬라가 이제 BYD의 배터리를 받아갖고 유럽에서 이제 팔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거 취소했거든요. 해보니까 불 난다는 거 아닙니까? BYD 배터리는 불 난다는데 그게 이게 형식 승인이 쉽게 통과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 제가 어저께 어떤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예. 그래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LG 엔솔,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온 여기에 그 재고 자산 가치가 예. 20년, 21년, 22년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씩의 간격별로 예, 예, 예. 연차별로 예, 예. 그랬다면 예.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에 확 늘어나 있는 현재.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그 하나의 현금의 어떤 그 부족 문제, 유동성의 문제, 그다음에 이 과다 자산 가치의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석하시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 네. 공매도 세력의 수장입니다. 아, 그 뉴스도? 공매도 세력의 수장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매출이 늘어나면 그 매출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재고 자산이 증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이 지금 현대차도 사장도 얘기하잖아요. 배터리 지금 원활한 공급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한국 배터리가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아서 한국 회사인데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배터리 쓴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장 상황이 이런데 그런 얘기는 진짜 뭐 전혀 얼토당토한 얘기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사실은 그런 이제 재고 자산 문제는 걱정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좀 20주 정도 물량이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빨리 파셔야 돼요,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여의도 기관들은 이제 반도체롱, 그다음에 2차전지 숏을 해갖고 재고 별로 문제 없는 2차전지 재고 갖고 자꾸 늘어지고 재고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재고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불공정하게 하니까 당신들이 내가 스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거는 우리 박 이사님의 하여튼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번엔 어쨌든 현재 글로벌리 전기차용 배터리의 사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요게 아무래도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해서도 좀 해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작년 자료인데요. 작년 22년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항상 중국 시장은 제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글로벌 경쟁력 파악이 되니까. 요걸 보시면 1등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2등이 CATL, 3등이 파나소닉, 4등이 SK온, 5등이 삼성 SDI 이런 형태의 이제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 이제 2030년 정도가 되면 배터리 회사는 5개만 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도 반도체 산업과 같이 이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캐파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상위 5개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듯이 5개 안에 한국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등을 보시면 이 5등 삼성 SDI가 이제 22년 1월에서 9월까지 16.3기가와트시를 기록을 했는데 6등 AESC라는 중국 업체가 기록하고 있는 기가와트시는 2.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6.3에 2.9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7등, PEVE, 8등, 선와다 이런 회사들도 다 이제 9등도 마찬가지 다 중국 회사인데 거의 해외 시장에서는 존재감이 이제 없는 그런 상태고요. 아까 BYD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BYD가 유럽에 수출하고 잘 되면 당연히 BYD의 차는 BYD 배터리가 장애인 탑재되니까 BYD 배터리의 사용량이 되게 클 거잖아요. 보시듯이 10등입니다. 0.6기가와트시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게 1%도 안 되는 거죠.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자꾸 BYD의 위협적이다. 앞으로 BYD의 성장은 주목해야 된다. 성장을 주목하기는 개뿔이 주목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자꾸 오도하면 안 돼요. 자꾸 가짜 정보를 갖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하나 더 보셔야 될 분이 뭐냐면은 3등이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이 보시듯이 22년에 성장률이 4.6%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파나소닉은 지금 맛이 가고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 일본하고 예. 일본에서도 이제 그 뭐죠 예, FTA 예. 효과를 예, 예. 내주겠다 미국이 IRA법 예, 예. 적용하겠다 하면서 뭔가 한국하고 상당 경쟁이 될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이 풍기던데요. 경쟁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이제 위치에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쟁력이 없는 거죠. 제품의 품질이 너무 떨어져 갖고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지금 자국 메이커들 혼다, 그다음에 도요타, 닛산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고 사실 이제 파나소닉이 그나마 27.4%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에 팔리는 테슬라 차량의 거의 한 80% 이상이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그 지금 당장은 그래도 차를 많이 파니까 전기차 중에서 한 17% 정도 이제 마켓시를 차지하거든요. 중국 포함해 갖고. 근데 이제 그 걔들이 중국 쪽은 주로 CAT일 걸 쓰고 유럽 쪽에 파는 거는 LG엔솔 걸 쓰고 미국 쪽에 파는 거는 이제 파나소닉 거를 썼었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LG엔솔이 애리조나에 7.1조 원을 투자해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로 했다. 거기서 만든 원통형 배터리는 테슬라에 납품할 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파나소닉이 독점하고 있던 미국 시장을 LG 엔솔이 나눠 갖게 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럼 파나소닉은 앞으로 더 이제 사세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뭐 테슬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게 일본 회사도 안 쓰는 일본 배터리를 왜 미국 회사가 쓰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뭐라 그럴까요? 좀 혼란스러운 투자자들에게 뉴스가 나오는 게 뭐냐면 포드하고 CATL의 기술 협력은 미국 공장을 짓겠다. 근데 요즘 또 나와서 테슬라도 좀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 어제부터. 그러다 보니 이게 뭐지 도대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쓸데없는 하여튼 어떻게든 뭐 나쁜 뉴스를 만들어내 갖고 이제 2차 전지 쇼친 거를 어떻게든 좀 손해를 덜 보고 이제 상환하려고 하는 여의도 공매도 기관들의 눈물겨운 노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뉴스는 사실 무근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은 의미 없는 거죠. 잘 안 될 것이다? 잘 안 될 거. 공장 것을 논의 중으로 나눈 논의 중이니까 논의 중인데 논의하다가 자빠질 것 같고요. 이제 논의 다 돼서 이제 결정되면은 그때 이제 포드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마찬가지고 그때 이제 고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설령된다고 하더라도 그 파괴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드 쪽을 먼저 말씀드리면 포드 쪽 얘기가 해서 이제 뭐 한 30기가와트시 정도 해서 26년, 27년에 이제 공장 완공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때부터 수율 잡아야 됩니다. 3, 4년 걸리거든요. 30년 내 돼야 나오는 거예요. CAT 기술로 만든 CAT 기술을 빌려와서 포드가 만든 배터리가 시장에 출시되는 게 29년, 30년인데 29년, 30년까지 2차전지 투자하고 있을 겁니까? 그때는 팔고 딴 데로 당연히 옮겨가겠죠. 왜 그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군요. 자, 우리 지난번 우리 모셨을 때 LFP 배터리 그건 우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뭐 그 뛰어난 기술이 아니다. 그럼요. NCM보다 비교했을 때. 근데 이번에 이제 나왔어요. 네,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그와 관련해서 또 수혜주들 찾느라 또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아주 바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 요거 한번 잠깐 요거 제가 찍어온 거라 갖고 요게 이제 저기 SK온에서 나온 이제 LFP 배터리입니다. 이제 보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NCM은 미적분이고 LFP는 덧셈 뺄셈이다. 미적분을 잘하는 사람은 덧셈 뺄셈도 더 잘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SK온에서 만든 이 LFP 배터리는 저온 성능이 개선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FP 배터리의 여러 단점 중에 하나가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LFP는 되게 이게 무겁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용량 자체를 많이 실을 수 없어서 원래 이제 여름철에도 먼 거리를 달리기가 어려운데 겨울철에는 더 짧아지거든요. 대충 지금 중국 쪽에 나오는 LFP가 1회 충전해서 대략 한 300km를 여름에는 가는데 겨울 되면 150km를 간다는 거거든요. 겨울에 설날에 이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고향을 가는데 150km밖에 못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SK온에서 만든 LFP 배터리는 겨울철에 성능 저하되는 부분을 20%로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0 달리는 게 겨울철에도 240을 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LFP도 우리가 만들면 훨씬 더 잘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또 LG 쪽에서 이제 그때 전시한 이제 LFP 파우치 셀 형태인데 요게 아마 이제
테슬라의 모델 2 모델에 들어간다는 지금 풍문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건 이 LFP, 왜냐하면 그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통해서 시장이 얼만큼 확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 때문에 다들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부각되는 게 LFP 배터리의 뭔가 흥행. 예. 여기 한국이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 예, 한국이 주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LFP가 안 싸요. 안 싸요? 안 싸다니까요. 제가 안 싸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삼겹살이 이제 목살보다 더 비싸다 얘기하면 그런 줄 알면 될 거 아닙니까? 정육점 주인이 삼겹살이 목살보다 더 비싸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육점 주인이라고요. 우리가 양극재 사갖고 배터리 만드는 회사잖아요. 우리가 LFP도 사고 NCM도 사보고 할 거 아닙니까? 차이 안 난다니까요. 아, 큰 차이 안 난다.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저가 차량은 LFP, 고가 차량은 NCM, 이거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고요. NCM으로도 충분히 저가 차량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요 뒤에 요거 LG 에너지 솔루션의 NCMA 파우치 배터리가 장착된 3만 달러짜리 차 제네럴 모터스 이코녹스 EV. 이게 지금 이 모델이 있어요. 싸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싸게 만드는데 성능이 좀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똑같은 NCM을 넣더라도 이제 용량을 좀 적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LFP가 싸다고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이제 계란 6개짜리를 우리 NCM은 계란이 10개 든 거고 LFP는 계란이 6개 든 거거든요. 네. 6개 들었으니까 10개보다 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LFP는 무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용량 자체를 많이 못 실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3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만드는 테슬라 모델 3가 거기 LFP가 들어간 게 한국에서 만드는 이제 NCM 들어가는 것보다 한 40% 정도 싸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이 야, 봐, LFP가 40%나 싸잖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 들어가는 테슬라 모델 3는 이제 그 LFP는 무겁기 때문에 거기는 대략 한 50kW씩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계란 6개짜리라서 네. 그래서 40%싼 거고요. 한국은 이제 NCM이니까 가벼우니까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72kW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10개짜리 계란이니까 비싼 거예요. 똑같이 계란 한 개 한 개로 놓고 비교하면 LFP하고 NCM하고 차이가 크게 안 난다니까요. 그거를 우리도 NCMA도 우리가 6개처럼 이렇게 좀 줄이면 그럼요. 예, 그냥 예. 똑같은 그렇죠. 그 정도의 그러니까, 성능과 예, 함께 예. 그게 이제 6개 넣어갖고 만든 차가 이 차고 거기서 3만 달러로 만든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 그 배터리 업체도 그렇고 완성체 업체들도 그렇고 완성체 업체들도 이제 LFP도 좀 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도 좀 LFP 좀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가격 자체가 가격 격차 자체가 사실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광물의 가격에 따라서 변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세로는 이제 비슷한데 앞으로 이제 이 LFP에 들어가는 광물 가격이 떨어지고 반면에 NCM에 들어가는 광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싸질 수도 있거든요. 네. 유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제 그 광물 같은 경우는 NCM에는 니켈이 들어가는 거고 니켈 부분.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사실 지금 현재는 큰 이슈는 아닌데 지금은 뭐가 큰 이슈냐 하면 LFP는 탄산리튬을 쓰고요. NCM은 수산리튬을 쓰거든요. 작년만 해도 탄산리튬, 수산리튬 가격이 비슷했어요. 지금은 톤당 4천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기 중국에서 장사가 안 되니까 차가 탄산리튬 가격이 연이 폭락해갖고 지금 이제 톤당 한 4천, 5천 하고 지금 이제 NCM은 한 8천, 9천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생기잖아요. 차이가 생겼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LFP가 더 싸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는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LFP를 하는 거고 사실 뭐 이게 차는 이제 한 3년 전에 다 결정돼갖고 움직이는 거라서 지금 현 상황에서 보더라도 LFP가 탑재된 뭐 26년, 27년에 나올 신규 차 모델은 전체 전기차 모델 중에서 극히 일부분입니다. 네. 대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예. 네. 지금 하여튼 LFP 배터리가 요즘 부각이 되면서 괜히 NCMA 관련해서 그 뭔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제 대세가 중국향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정리가 되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LFP, NCM을 자꾸 얘기하는 게 이제 사실은 그 뒤에 보면 의도가 중국 차이나 H&G ETF를 좀 팔아야 되겠다는 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뭐라도 우리보다 하나는 나야 되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CATL이 한국 배터리보다 기술력이 우수하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저한테 이제 다 이제 논파당해갖고 이제 기술력 얘기는 이제 잘 못 꺼내고 그래서 이제 남은 게 그나마 LFP는 또 싸게 만든다. 싼 가격으로 밀어붙이면 또 중국이 경쟁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LFP도 사실은 한국 거를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거든요.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CATL의 LFP 배터리 탑재한 차량을 이제 모델 3, 모델 Y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전체 판매 대수의 대략 테슬라 판매 대수 중에서 대략 한 15%에서 한 20% 정도를 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IRA 규정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에서 차를 만들면 아마 절반을 받을 거고 그 안에 배터리를 중국 거를 쓰면은 나머지 절반 받는 부분을 못 받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375불, 375달러 이렇게 해서 이제 총 750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절반인 375달러 부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의 가격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CATL의 LFP 배터리 말고 LG 엔솔의 LFP 배터리, 그다음에 SK온의 LFP 배터리 이런 형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그 LFP 배터리가 개발된 게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개발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그렇군요. 예. 어쨌건 LFP도 이제 한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 예. 어쨌건 그 IRA법이 중국산은 모두 배제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결국은 중국을 전부를 배제하기보다는 콕 집어서 사실은 CATL을 배제하는 거예요. CATL을. 예. CATL이 제일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몇 년 전에 이제 트럼프가 하웨이를 완전 조졌듯이 그렇죠. 예. CATL을 조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CATL 원래 닝더스다이라고 이제 닝더 시대라는 회사 이름인데 중국 이름이 그 닝더라는 곳이 이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옛날에 그쪽에서 이제 서기장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근무하는 핵심 고위 인력들이 다 시진핑의 이제 신복들이고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 이제 중국 공산당의 정치 자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심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CATL을 꼭 집어갖고 자꾸 배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든 우회해갖고 들어가 보려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포드도 그렇고 포드가 안 되니까 테슬라도 한번 해보고 그런 이제 그림이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면 IRA 규정에 보면은 어떤 그 명문 규정이 있냐면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Foreign Country of Concern이 아니고 Foreign Entity of Concern인 이유가 이게 이제 country는 국가고 entity는 이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Foreign Country of Concern 하면은 딱 찍어갖고 중국을 얘기하는 거고요. Foreign Entity of Concern 하면은 중국 회사들, 중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 중에서 내가 봐서 의심스러운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심스러운 거는 뭐 CATL이야 뭐 당연히 의심스러운 거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최근에 보면 어떤 기사들이 있냐면은 이제 저 중국의 GM 거린메이가 이제 한국의 그 에코프로 SK하고 같이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서 그 새만금에서 이제 전구체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다 허용해 준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NCM에 이어서 LFP도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충분했지만 또 이미 생산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K 배터리의 이 독주 혹은 이 강세, 이것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IRA법 이번에 세부 규정 나온다 해도 예. 어떻게 나올까 미리 염려할 거 없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하십니다. 예. 답이 빤한 거라니까 이거는 답이 빤한 거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서재영 대표님이 예. 우리 저 박순영 이사님을 칭찬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봤는데 이렇게 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은 쉽게 찾기 어렵다. 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해주신 그 박순영 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